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누가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이 미대 입시 관련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잘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미대 입시 관련해서는 뭐 한국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늘 미대 입시 관련해서 몇 편의 촬영을 하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 김지웅 원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미술대학 입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웅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그 미대 입시, 네. 미대 입시란 책이었던가요? 예,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요즘도 그거 연재하세요? 미대 관련해서? 연재라기보다는요. 이제 가끔 미술대학 입시에 약간 변화가 있다면 이제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 그 원고를 요구를 해요. 아,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입시 전문가 칼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몇 번씩 기재를 했죠. 한 번만이 아니라 요즘도 해요? 요즘도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때도 있고,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 월간 미대 입시에서 만든 그 교사용 진학백과라고 있어요. 전국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그 선생님들이 주로 보시는 책인데, 네. 거기다가 미술대학 전략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고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 최고의 미대 입시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번 첫 시간에는 미대 입시 종류라고 할까요? 네. 그 일반 대입하고는 좀 틀릴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보통 일반 입시의 경우에는 네. 수시가 80, 네. 뭐 정시가 20 이렇게 돼 있고 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인서울만 따지면 한 35%, 36, 네. 7%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미대 입시는 어떤가요? 미대 입시는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실기 전형이 많고요. 그러면 실기 전형? 네네. 실기 전형이라면 정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 정시 둘 다 다 있어요? 네. 예. 근데 수시의 실기 전형은 대체적으로 그 조건이 좀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요. 일단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라고 네, 네, 부르는 게 네, 편하겠죠? 네. 원장님 그러면 수시와 정시에 선발하는 비율이 뭐 전국 전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또 인서울도 있고 네. 수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비율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미술대학 입시의 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실기 전형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시의 인원수 자체가 좀 되게 적고요. 미술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기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시에보다는 정시에 많이 선발을 해요. 그래서 수시에 끝낼 생각을 하면 많이 위험한 이유가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거의 로또 당첨되는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돼요. 수시에서는? 수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실기 전형만 있는 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기 전형 외에도 전형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기 전형 외에 다른 전형들은 인원수를 너무 좀 적게 뽑아서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서울의 좀 유명한 대학들 몇 군데는 아예 이제 그 실기보다 서류하고 면접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있었고요. 서류하고 면접만으로?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익대인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시에서는 1단계 실기 100이지만 최종으로 갔을 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결국은 선발이 돼요. 2차로 나눠서 네, 2차로 첫 번째는 실기만 보고 네. 두 번째로는 서류와 면접으로.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실기 전형이 대략 23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최소한 1,500명 이상. 그러니까 디자인학부만 예를 들면 몇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5배수 정도로 1단계를 뽑기 때문에 1,500명 지원했다 하더라도 1,400명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희생된다 생각하면 좀 많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해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올해까지는 지금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2021학년도부터 입시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부터. 네, 그렇죠. 이게 현재 고2 학생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서울대, 이대 이런 학교들이 현재 수시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시에 100%다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7명이 아까 27명이라 그랬네. 서울대가 23명 정도 되고 23명이 다 수시야? 네, 수시에 100% 뽑고 있어요. 현재는. 정시로는 안 뽑아요. 네, 안 뽑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좀 23명이지만 다른 네. 전형이 좀 포함된다면 총 29명 정도 돼요. 뭐 지역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그래서 네네네.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2021학년도부터는 정시에 100% 뽑거든요. 이게 입시가 바뀌는 거죠, 내년부터. 2021학년도부터? 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서울대가 1단계 실기 100이라면 말 그대로 로또라고 보셔야 되고 내년에는 1단계를 수능으로 걸러요. 1단계를 수능으로? 네. 그리고 2단계를 그 실기하고 면접이 30%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접 30%에 실기 30%라면 면접하고 실기하고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일반적인 대학들의 하고 미대 입시가 전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수시 정시 나눠달라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고 계셔서. 네,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서울대의 경우에 2021학년도 현재 2학년부터는 네. 정시 100%로 뽑는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대략 네. 몇 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가요? 미대 애들 요즘은 공부 잘하던데 네, 다. 많이 잘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만약에 그 가군에서 1단계 수능 100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한다면 거의 2등급 선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2등급? 네. 2등급도 초, 중,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중하가. 상위권 애들은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2등급에서도 그러니까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단계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익대 같은 경우는 1단계 그 현재 정시에서 1단계 수능으로 걸을 때 3배수로 자르거든요. 네. 근데 경쟁률이 많이 높아야 6대1이고 보통 4대1, 5대1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잘리는 아이들의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3등급 선 정도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워낙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왕 입시로 나왔으니까 네.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네. 홍익대는 네. 수시 정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약 거의 70% 정도를 수시에서 뽑고요. 네. 나머지 한 30% 정도를 정시에서 뽑고 있어요. 수시라면 익히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서류하고 면접 전형이죠. 서류와 면접, 실기는 없고요. 없고요. 근데 난 그게 중간에 바뀐 줄 알았더니 여전히 네, 같군요. 여전히 같고 면접을 그냥 학생들은 그냥 면접인 줄 아시는데 면접도 약간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간단한 드로잉을 시켜요. 이제 기억이 났다. 그 예전에 나침판에 연재해 주셨던 네. 그런 내용으로 막 네. 예, 수준 굉장히 높아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드로잉을 해보고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가 이제 드로잉 문제가 있고 그 미술에 대한 개념 이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 그때 나침판에 연재됐던 네, 것은 거의 드로잉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걸 드로잉하는 거죠. 간단하게 연필로.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그림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말로 푸는 줄 알았더니 네, 간단하게, 그게 아니었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약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필로 자기 생각을 낙서하듯이 그리면 돼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네. 거라든지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겠네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 학생들 자율전공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나왔던 질문이 네. 그 브릴로 상자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대 입시의 자율 전공인 거죠. 네. 홍대에서요. 네. 그 브릴로 상자 이미지를 보고 자유롭게 드로잉 하라고 그랬고요. 이제 실제 합격한 아이는 그 연필로 그 브릴로 상자들이 쌓여있는 그 상자 위에 어떤 유리관을 그리고 유리관 안에 브릴로 상자를 하나 더 그려놓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브릴로라면 뭐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팝아트 앤디 워홀이 그걸 소재로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브릴로라는 것은 그들이 쓰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라면 박스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용 물건이고 음. 그냥 이런 그 백화점 같은 데서 그 브릴로 상자를 살 때는 그냥 상품에 불과하지만 네. 어떤 예술가에 의해 어떤 생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브릴로 상자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해서 붙은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 예를 어디서 왔냐면 그 듀샹의 변기에서 왔죠. 듀샹의 변기라는 작품인데 네.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네. 이 변기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변기예요. 네. 근데 듀샹의 생각으로 선택되어 있는 변기는 미술 역사를 바꿔놨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이해하면 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 무슨 대회에 나가서 뭐 1등 했다나 대상 네. 받았던 어떤 그림에 보면 무슨 판자촌 집, 네, 네. 이 산 위에 판자촌 집이 쭉 있고 네. 그 안에 쬐끄만 뭔가를 만들어서 그림 네. 안에 네. 굉장히 뭐 이상한 또 다른 거를 집어넣은 요소로 해서 그게 무슨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하고 개념하고 비슷하군요. 좀 약간 다른 게 네.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원하는 것은 음. 그 미술의 어떤 사고를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원래 이렇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네. 네. 어쨌든, 네. 좀 이따 되돌려 놓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일단 그렇다면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미술의 역사에서 벌어져 있는 많은 사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미술 역사가 지금까지 그 오랜 전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업적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고등학생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면 교수가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인지 얘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맥락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뭐 헛다리 짚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아까 서울대는 나왔는데, 홍익대의 경우에 아까 7대3 비율이라 네. 그랬잖아요. 네. 7위 학생, 네. 홍익대는 전체적으로 몇 명을 뽑고 있는데요? 그 과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대략 한 160명 정도. 160명. 아직 정확하게 인원수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디자인 학부만 대략 160명인데 예. 디자인 학부만 미술대학 전체로 그럼 하면 대략 한 240명 정도 되겠네요. 참, 거기 대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끝났죠. 대학원. 석사까지 끝난 거예요? 네, 네. 학위도 받으시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직? 논문을 아직 안 써서요. 수료로 지금 끝난 상태고 왜 이렇게 바빠요? 네, 논문만 내는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요즘은 미대 입시, 그러니까 미술학원 가면 네. 그림 안 가르쳐 주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그 미술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술대학 입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끝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수시에 끝낼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수시에 못 끝냈을 때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그 선택을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마라톤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미대 입시는 어쨌든 정시까지를 네. 고려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정시에 최소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그렇게 가기 전에 네. 미대 입시에서 정시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과의 경우에는 정시라고 하면 어떤 성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대 입시는 성적이 아닌 또 다른 실기 능력이 결국은 좌우할 수도 있죠. 실기 능력이 좌우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미술대학은 좀 복잡한 이유가 디자인 유형이 있고요. 네. 뭐 수채화의 인체라든가 정물이라든가 동영화, 조소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 유형과 기타 유형이 조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채화나 동영화나 조소나 이런 기타 유형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대학들이 대부분 실기 비중이 높아요. 수능보다. 그렇지만 디자인 유형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 수능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디자인 유형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성적대가 좀 나뉘어요. 학교마다. 뭐가 성적대가? 네, 수능 성적대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네. 1단계 성적으로 이렇게 걸러내는데 성적으로 1단계로 네, 걸러내. 걸러내요. 네. 그래서 성적이 낮은 애들은 만약에 국민대 넣어봐야 1단계에서 걸러져 버리면
한 군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대학마다 특징이 예, 다 다르군요.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조금 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대 같은 경우가 실기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국민대부터 훑고 네네. 갑시다. 그럼 국민대의 경우에는 네. 수능 성적이 한 어느 정도 때 돼야 돼요? 이게 국민대도 이렇게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이제 시각 디자인, 뭐 공업 디자인, 자동차 이렇게 종류별로 과마다. 과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마다 성적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인기 있는 과가 가장 성적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시각이나 공업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는 한 2등급 선 정도 보셔야 돼요. 2등급선. 네. 좀 낮은 거라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인기가 좀 떨어지는 학과라면?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과가 공예 계열이에요. 공예? 공예, 예. 공예. 네, 그래서 금속이나 도예과가 되죠. 예. 그래서 국민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이나 도예과를 조금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1단계 성적으로 이렇게 걸러낼 때 디자인 계열 전과는 이렇게 3배수로 자른다면 공예는 5배수로 잘라요. 아, 또 딴 쪽으로 많이 나가는 네. 것도 있어서. 공예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5배수로 자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로 5대1 약간 넘거나 잘 안 넘거나. 어쨌든 등급은. 네, 아까 등급은 2등급이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나 공예는 해년마다 이제 성적이 기복이 좀 있지만 기복이 네, 많아. 네, 그럴 수 네, 있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네네네.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3등급 선 초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초반이라면 100분위로 따진다면 대략 한 80%대 초반 정도.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미대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이렇게 취재를 가도 네. 미대 애들은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어쨌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중에 미대 입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대학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몇 개 대학이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건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네임빌려가 높은 학교거든요. 네. 그런데 실기 비중을 높게 보다 보니까 실기 비중을. 그러니까 아마 학원들이 광고한 거 보시면 수능 5등급의 건대 합격 이런 광고를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수능 5등급의 건대를 합격했다는 것은 그게 합격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 입장에서는 상징성인 거죠.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입시에서 수시, 정시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뭐 실기 있고 이 정도까지는 범주 안에 있었는데 네. 좀 디테일에 가니까 네. 이거 도저히 딸려가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이게 미대의 경우에 네. 최고로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에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느 대학부터 이렇게 쳐줘요? 글쎄요, 이제 홍익대는 아니에요? 뭐 이제 그 서울대, 홍대, 국민대 뭐 이런 학교들을 가장 이제 좀 높은 학교로 이대를 포함해서. 내가 홍익대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서울대를 먼저 얘기하니까 살짝 기분 나빠요. 왜냐면 제 말은 네. 무슨 얘기냐면 각 대학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꼭 이게 서울대 좋다 하니까 이게 제가 우리 원장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서울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더 뭐 좋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현재 1단계를 내신으로 걸리거든요, 수시에서. 네. 그래서 내신으로? 네, 한 몇 등급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마다 좀 차이가 있죠. 내신 걸려내는 등급이. 네, 그러면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니까 디자인학부, 그러니까 그 홍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전년도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성적대가 2등급대 중반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합격한 실제 그 평균 점수가. 2등급 중반대. 네. 근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1단계 내신 보고 2단계에서 내신을 떠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등급 안쪽으로 거의 1등급 때 1.7, 8 정도 평균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높았죠. 근데 현재는 1단계만 내신을 보고 2단계는 내신을 안 봐요. 현재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서울대, 홍대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홍대는 일단 그런 조건부로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아이들이 제한돼 있어요. 조건 되는 애들만 지원하죠. 근데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1단계 실기 100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어떤 로망이 돼 있어요.
아, 서울대는. 네, 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지원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입시 전략을 잘 짜야 네, 된다니까. 잘 짜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뭐 거의 1,500명, 2,000명 이렇게 몰려들어요. 학과에. 그러니까 디자인 학부에 뭐 한 100여 명 정도 선발하는데 1,500명 몰렸다? 이건 너무 심한 경쟁률인 거죠. 뭐 논술 생각하면 네. 아,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대학이 뭐 서울대 있고 네. 그다음에 홍대 네. 또 이게 뭐 이제 굳이 서해를 현재 이제 뭐 서열이 아니라 네. 일단 이 선호하는 네. 저는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입시 시장과 일반 다른 대입 시장과는 네, 왜냐하면 홍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 국민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홍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홍대가 워낙 조건을 높게 이렇게 까다롭게 홍익대가 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위주로 넣기 때문에 경쟁률이 안 높아요. 네네네. 아, 홍익대 그러면 대학에 그 보통 보면 서울대, 홍익대 또 제가 알고 있는 대학이 국민대, 이화여대 뭐 이화여대, 네. 한양대 뭐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그 미술대학이 좀 성격이 다른 이유가 인서울 학교가 있고요. 네. 경기권 학교가 있고 뭐 충청권 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좀 분류가 된다면 네. 일반 학생들은 경기권하고 서울권하고 좀 구분해서 좀 깊이 서울권이 아닌 학교들은 좀 깊이 할 수도 있지만 미술대학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경기권에 나가 있는 미술대학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중앙대나 한양대죠. 그러니까 한양대는 서울에 없고 저기 안산에 있어요 학교가. 그건 한양대 에리카잖아. 네, 에리카. 이게 미술대학은 안산 에리카에 있어요. 아, 서울 쪽에는 없고. 네. 중앙대도 안성에 있죠 미술대학은. 아, 그렇지만 거기를 경기권 대학으로 보면 안 돼요. 미술하는 애들은 통합거리로 생각하지 서울에 있다 경기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일산에서 국민대까지 통학하는 거리와 중앙대까지 통학하는 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이제 애들은 뭐 국민대를 높게 보고 중앙대를 낮게 보고 물론 성적 좋은 애들이 국민대를 가지만 중앙대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네. 지금 한양대, 중앙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양대와 중앙대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거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시가 더 훨씬 많고요. 수시는 좀 조건부로 뽑아요. 조건부?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 서류 전형이 있죠. 그건 학생부 종합전형 네, 아니야? 종합전형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면 네. 대략 한 몇 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죠? 인원수는 되게 적게 뽑죠. 한 4명, 뭐 2명 이렇게 뽑아요. 아, 그러면 뭐 다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 정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양대라고 한다면 네. 괜찮은 좋은 학교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한양대 기왕 이제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교수들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 현장에서 질문하는 걸 대답하는 그 수준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기 어려워요. 당연하죠. 애들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게 돼 있죠. 네. 근데 학생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 생활기록부에 자기 활동을 많이 그 넓혀놓기가 힘들어요.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애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이걸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창한 어떤 활동보다는 사소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쭉 있는 아이들을 이제 뽑고 싶어 하세요. 이제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을 이제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선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지원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면접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거기서 거긴 거죠. 교수 입장에서. 오케이. 그렇다면 교수 입장에서 선발할 때는 분명히 내신을 본다는 얘기가 서류에 없지만 내신 높은 애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보통 2등급 때 전후 정도 아이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근데 미대의 특수성이 있네요. 네, 네, 미대의 특수성이 네. 존재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뭐 자동차를 하고 싶었다. 그 자동차 디자인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그게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좀 많이 그 고민들이 흔적이 보이고 또 막상 대화를 해봤더니 자동차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아이 입에서 이렇게 묻어나온다. 이런 아이들은 내신이 낮아도 붙을 확률이 높죠. 아, 미대 입시는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네요. 네,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했다가 네, 물론 그 고민의 깊이는 뭐 제가 늘상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랬군요. 이거는 완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홍익대를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아까 뭐 서울대보다 경쟁률은 작지만 네. 그래도 어쨌건 홍익대 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어쨌든 전통도 있고 그러면 홍익대를 가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 중에 이 서울 아이들하고 경기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합격자 비율이 네, 네, 네. 어떻게 돼요? 그걸 만약에 이제 뭐 특정 지역 아이들을 많이 선발을 했다면 학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방 애들도 많이 합격을 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능한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네. 수능의 최저 조건을 아이들이 못 맞춰오더라고요. 지방 아이들이. 수능의 최소 조건. 네, 그게 그러면 할 말 없다. 세계 영역이 합의 8 정도가 이제 최저 학력 수준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국영수 탐이 네, 등급으로 합의 8이 나와야 돼요. 합의 8? 만약에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등급이면 어느 대학이에요? 홍대. 홍대가. 네, 그러면 탐구는 2등급이 나와줘야 이제 그 조건이 맞는 거죠. 근데 지방 학생들이 아까 내 지금 수시인데도 수능 최저가 그렇게 맞아야 된다. 네. 말 되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지방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수능 최저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방 아이들이라 해서 특별하게 손해를 보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이 맞춰진 아이들 중에 준비가 잘 된 애들은 잘 가요. 미대 입시 너무 어렵다. 애들 네. 미술도 그려야 된다고 하는 네. 기본적인 이 압박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배워도 미술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네. 미술을 배워가면서 네. 수능 최저까지 또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홍대를 가려면.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고3이라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홍익대를 만약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수능 최저 조건이 불안하다. 그런데 지금 실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기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작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 이제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면 그런 아이들한테 당연히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이제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분명히 홍익대다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건에서 약간 그 조건부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학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이 내가 이 있어요. 대학 근데 이게 경쟁인데 네, 어떤 걸 그래서- 포기하고 어떤 걸 계속해야 되고 하는지가 네. 나오나요? 이제 예를 들면 네. 현재 자기 수능이 대략 3등급 선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고 지금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고 그 기복이 높지 않다면 현재 홍대 현재 그 최저 조건이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기를 좀 내려놓고 차라리 공부를 해서 좀 홍대의 성적 조건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홍대는 지금 현재 홍대 입시를 좀 더 오랫동안 네. 관계를 하고 계셨으니까 네. 수능 최저만 맞추면 홍대에는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생활기록부나 그런 활동들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보고, 된다. 네, 보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조건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가 정시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구분의 대학이 있는데 이제 보통 가군에 군민대 썼던 아이들이 나군의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가 나군의 뭐 덕성여대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건대도 보통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유형에 네. 나군에 지원하는 학교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군 건대 두 개 과로 많이 몰려요. 네. 보통 인솔문이 이제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는 뭐 3대1, 5대1 뭐 전후라면 건대는 높아야 10대1 정도 돼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나군 건대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1이 넘어가 버려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무슨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기 비중이 높아서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실기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성적이 좀 그 홍익대를 노리기 위해서 3등급 이내를 하겠다 그러면 내 경쟁 대상자는 그런 아이들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실기로 달라드는 아이들을 좀 피해갈 생각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면 다 힘들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대 입시 얘기하니까 답이 다른 애들은 행복해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성적 올릴 자신 없으면 확실하게 실기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홍익대를 준비하겠는데 현재 좀 성적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정시 끝까지 갔을 때 실기 그 비중 높은 아이들과 경쟁할 생각을 피하고, 네. 그 아이들을 피해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원장님 네. 지금 원래 질문하려는 순서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싹 다 지금 엉켰죠. 하얗게 네. 엉켜가지고 네. 그 다음 질문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네. 완전히 엉켜져 있고요. 네. 내가 왜 옆에 앉아있지? 저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보시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만약 보신다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가군의 성적이 만약 2, 3등급이라면 네. 가군이 국민대를 준비하는 학생이고 그 아이들이 나군의 건대나 뭐 덕성예대를 준비하면 되게 위험하고요. 보통은 이제 서울과기대나 아니면 성균관대를 준비하게 되겠죠, 나군. 왜?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과기대는 1단계 성적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은 아까 그런 아이들이에요. 실기보다는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죠. 그러면 이게 이 미대 입시를 다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학별에 따른 네. 그걸 다뤄야 되는 거지 전체를 다뤄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에 맞는 노선을 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적이 좋은 아이냐, 네. 아이냐, 아니면 내가 이 그림 그리기나 네. 이거는 꼭 아이의 역량하고는 달리,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그렇지. 공부 쪽으로 갈 거냐, 실기 쪽으로 갈 거냐. 만약에 실기 쪽으로 갈 거라면 실기에서도 어떤 실기 유형을 갈 거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도 어쨌든 네. 뭐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역량 네. 늘상 제가 얘기하는 독서 역량 꼭 길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대학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1편은 여기까지 찍고요. 네네. 2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나누야 이게 입시를 제대로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미대 입시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네. 1편이 실기 전형을 얘기하기에는 좀 뻔한 얘기고요. 사실은 실기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미 네. 입시 선생님들은 알고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네.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렇게 입시 준비를 탄탄히 해주고 있나요? 학교보다는 거의 대부분 학원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미대 입시는 학원 가야 되는 거네, 그럼. 거의 이제 학교에서 감당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원 네, 자금을 네. 통해서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런 역시도. 경우. 네. 근데 미술대학의 그 입시 환경이 자꾸 변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이제 학원들이니까 아무래도 학원 가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애들한테는. 네, 일단 학원 가셔야 된답니다. 일단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원장님하고 대화 시간을 마련한 것만큼 일단 본전은 찾아야 해서 이 편을 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